예, 자동차 관세 이슈 빠르게 체크해보면 4월 2일부터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 부과하고 이 관세 영구적으로 부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는 일단 좀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 USMCA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이 무역 협정을 준수하는 자동차 부품은 이 관세 부과 절차를 완전히 수립할 때까지는 관세 면제하겠다 하면서 자동차 부품은 아직은 좀 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관세 부과까지. 그리고 뭐 항상 이 뭐라 해야 될까요? 그 협상의 기술, 거래의 기술은 항상 적을 극한까지 몰아가야 되니까 협상 대상을 뭐 안 좋은 이야기인 온갖 거 다 했습니다. 뭐 자동차 관세부가 영구적이고 관세 철폐할 만한 이유 하나도 없다. 그리고 뭐 그럼에도 25% 관세 부과하지만 미국에서 자동차 생산하면 관세 안 물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좀 했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 뭐 일단 다른 국가들은 다 즉각 반박을 하고 있죠. 뭐 EU에서도 좀 뭐 보복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막 올려서 EU가 뭐 캐나다랑 손잡고 미국한테 보복하면은 그러면 진짜 뭐 EU에 말도 안 되는 관세를 보여줄 거다 막 그런 거 트루스 소셜에 오늘 올렸는데 이 캐나다 그 온타리오주 주지사 이름도 더그 포드인가요? 아주 이제 유명해져서 이름도 외웠는데 이분도 뭐 보복 관세 준비해서 물러서지 않는 것을 캐나다가 보여줘야 된다 뭐 이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4월 2일에 사람들은 즐겁게 놀랄 것이다 하면서 그 해방의 날 관련한 또 이벤트를 또 열심히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외 조항 없이 일단 관세가 뭐 일괄적으로 다 4월 2일에 일단 25%뭐 투자한 뭐 현대차도 사실 당했죠. 뒤통수 이제 당한 건데 25% 일단 관세 부과 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좀 기업별로 미국 증시 오늘 자동차 기업들 주가 많이 하락하는데 기업별로 이제 그 수출 그러니까 미국에서 얼마나 이제 생산하는지 그런 비중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현재 포드가 그나마 미국 생산 비중이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판매하는 차를 대부분 다 미국에서 만들고 있는데 포드하고 테슬라가 유독 높고요. 뭐 사실상 테슬라는 차량 조립 다 미국에서 하니까 이제 차량 부품만 조금 이제 멕시코, 캐나다 통해서 들여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일단 관세에 가장 적은 노출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일론 머스크는 오늘 본인 X에다가 그럼에도 관세 영향은 여전히 상당하다 이런 코멘트를 남겼고, 뭐 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판매 21%만이 수입에 의존하고, 뭐 스텔란티스나 제너럴 모터스는 이제 거의 절반은 미국에서 만들지만 절반은 뭐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이제 들여오다 보니까 확실히 좀 뭐 기업별로 이 관세 영향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요타나 현대 같은 업체들도 이제 뭐 대부분 다 미국 외에서 그렇게 미국 판매하는 걸 많이 수입하고 있는데 뭐 이것도 좀 지켜봐야겠죠. 일단은 뭐 현대차 그때 투자했을 때 뭐 현대차 관세 뭐 안 낼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일단은 먹이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봐야겠는데 뭐 일본의 이 도요타 관련해서도 뭐 주가가 하락하니까 이시바 총리가 뭐 오늘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우리가 미국의 LNG 구매도 그때 이제 방문해서 발표했고 우리가 미국 투자도 더 확대한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일본 자동차 관세 면제 좀 강력히 요청했는데 이거 안 들어줘서 이게 뭐냐 좀 다시 뭐 요청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오늘 나오긴 했습니다. 뭐 그래서 결국에 뭐 현대차나 이렇게 일본이나 뭐 투자를 했으니까 좀 그에 대한 상응하는 보상을 4월 2일 지나고 좀 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페라리 같은 업체도 주가 막 하락하던데 여기도 결국 100% 이탈리아 생산이다 보니까 관세 25%를 부과한다고 아무리 럭셔리 업체라고 뭐 가격을 25% 관세 부과한 걸 25% 가격 올려서 팔면은 그 팔리면 좋겠지만 아무리 비싼 브랜드라 하더라도 그 가격 25%씩 올리면 소비자들이 살지 그거는 좀 의문이라 어쨌든 이런 기업들도 영향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 자동차 관세 부과하고 그러면 관세 부과가 뭐 진짜 영구적이라고 했으니까 영구적이면은 오히려 뭐 더 좋은 산업들도 있겠죠. 이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일각에서는 관세 부과가 이 자동차 관세 25%라고 하는데 뭐 상호 관세 부과하면서 4월 1일 날 관세가 더 올라갈 수 있다 막 그런 우려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자동차 가격 엄청나게 올라가고 누가 자동차 삽니까? 그러면은 자동차 진짜 필요한 사람 외에는 좀 사기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럼 결국에 있는 자동차 계속 끌고 다녀야겠죠. 그럼 자동차 애프터 서비스 시장이 좀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결국 신차 구매하는 거 대신에 기존 차량을 계속 운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재 미국에 실제로 뭐 몇 년 전부터 팬데믹 때부터 사실 이게 계속 이어진 거죠. 팬데믹 때 자동차 구매도 워낙 밀리고 공급 병목 때문에 막 차량도 워낙 이게 신차가 좀 못 구매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현재 미국의 차량 연식이 정말 오래됐는데 이게 S&P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미국의 차량 평균 연식이 12.6년으로 사상 최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트럭 제외하고 그냥 사람들 타고 다니는
그 개인용 차량으로 보면은 연식이 14년 돼가지고 뭐 어쨌든 미국의 길거리에 다 노후 차량 엄청나게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차량 애프터 서비스 산업은 이 주요 대상 차량 연식들이 한 6에서 14년 정도인데 어쨌든 뭐 신차 대신에 좀 오래된 차 더 본다면은 이런 뭐 오라일리 오토모티브나 오토존 가서 이제 차량 수리하는 그런 거 더 많이 사고 서비스도 받아야겠죠. 결국 이게 관세가 만약에 더 높게 부과된다. 그러면 분명히 누구는 좀 신차 구매가 부담되는 사람들도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래서 이 오토존, 뭐 오라이리 오토모티브 이런 거 주가 보면은 하지만 이런 거 이미 스마트 머니들은 다 눈치채고 시나리오를 짜고 주가를 계속 올리고 있었다. 이미 사상 최고가 랠리 펼치고 있습니다. 뭐 오라일리 오토모티브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이렇게 관세 부과가 본격화되고 기존 차량을 만약에 더 오래 타게 된다. 그러면 이런 업체들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사상 최고가 랠리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는데 자동차 관세 진짜 너무 막 계속 올려서 신차 구매 못 한다. 그럼 어디가 뜰까? 이게 당연히 애프터 서비스 시장도 뜨겠지만 뭐 또 하나 생각해 본 건 로보택시 시장이나 승차 공유 시장이 좀 뜨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도 한마디 던진 게 있고요. 이 자동차 관세는 테슬라에 중립적이거나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뭔가 함의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말을 막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다 그 뜻이 있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그 해석을 해보면은 테슬라한테 어떻게 유리할까? 그 생각을 많이 해보면 결국 테슬라가 기존에 뭐 미국에서 다른 업체들보다는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 이 로보택시 6월부터 뭐 시작된다고 하면은 이거 관련해서도 뭔가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게? 결국 이 로보택시가 처음 나왔을 때 소비자들이 좀 탈지 말지 막 주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는데 이거를 정말 로보택시 가격을 획기적으로 엄청 낮추고 그러니까 우버나 택시보다 훨씬 낮추려면은 일단 차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공급이 돼야 되고 타려는 사람도 많아서 그 수요 공급을 플랫폼에서 짝짝짝 다 맞춰줘야 이게 차량 가격도 내려가고 로보택시도 더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로보택시 운영 업체는 이제 규모의 경제로 돈을 벌게 되는 건데 결국 이게 소비자 차량 구매 가격을 뭐 25% 관세한다고 25% 올리는 건 아니겠지만 차량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결국 신차 구매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차 사지 말고 그냥 로보택시가 더 저렴하니까 그거 타고 다녀라. 뭐 그런 시나리오도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근데 이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약간 저의 망상이었습니다. 좀 시간이 더 걸릴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보고요. 그래서 우버나 테슬라 같은 대표적인 뭐 우버부터 봐야겠죠. 그리고 승차공유 업체 대장이니까 뭐 차량 그런 거 관세 이슈 있어도 사실 이 플랫폼 업체에 타격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차 가격이 만약에 자동차 관세 25%를 넘어서 뭐 더 부과하고 진짜 영구적이다. 차 사는 거 대신에 이 우버 타고 다니는 것도 꽤나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것도 테슬라 오늘 프리마켓 상승하고 있네요. 0.5% 상승하고 있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은 다른 자동차 기업들에 비하면 훨씬 이 미국 그 관세 리스크가 좀 덜한 기업이기도 하고 아무리 뭐 부품 같은 경우에는 좀 멕시코랑 캐나다의 영향은 있지만 근데 멕시코 캐나다산 자동차 부품에 관해서는 일단 관세 면제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뭐 당장의 타격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또 어쨌든 좀 우려가 있는데, 근데 사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동차 관세 발표. 이게 사실상 그 2월 달부터 뭐 주가 하락한 데는 도지 이슈도 있었는데, 이 관세 압박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자동차 관세 이야기도 그 전부터 계속 있고. 사실상 악재 끝판왕 아닌가요? 이게 뭐, 물론 뭐, 로보택시가 좀 기술이 안 좋다. 그럼 그것도 엄청난 악재인데, 근데 이미 이것도 악재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더 안 좋은 악재가 나오면은 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 주식시장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뉴스에 뜨면 뭐 뉴스에 팔아라 그런 거 마냥 그 뉴스 이렇게 최고의 악재가 나왔을 때 뭐 개인 투자자들 다 팔면은 그때 기관 투자자들 들어와서 막 사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결국 더 나쁜 악재가 안 나온다 하면은 좀 청산 이벤트 가능성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긍정론을 펼쳐 봅니다.